솔로 대전에 합류한 성적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 기대를 안 하면 거짓말이에요. 기대를 안 하면 거짓말인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데뷔 7년 만에 솔로로 데뷔한 빅스 레오입니다. 이렇게 무대 위에 저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직 서툴지만 좋은 무대, 좋은 음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댈 곳이 없어서 또 숨을 곳도 없어서 굉장히 조금 떨리기도 한데 그래도 오늘 혼자라는 것도 비어 보이지 않고 꽉 채울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대기실에서 안 떨립니다 했는데 지금 굉장히 떨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계시는데 터치 앤 스케치 어떤 곡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터치 앤 스케치는 베이스가 굉장히 그루브한 곡이고요. 섹시하고 신나는 곡이기도 하고 제가 또 이번에 터치 앤 스케치 타이틀곡 작사를 했는데 사람에게 닿는 그런 터치와 그리고 캔버스 위에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터치를 중의적으로 표현한 그런 섹시한 곡입니다. 아무래도 쇼케이스를 하니까 진짜 실감이 나죠? 네, 실감이 나고 진짜 앨범이 나왔구나, 정말 나 혼자 활동을 시작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솔로 앨범 딱 완성이 됐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은 사실 이제 제가 앨범을 처음으로 받았어요. 제가 1번으로 받고 1번으로. 네, 내 앨범이 나왔구나가 실감인 줄 알았는데 오늘이 정말 실감나. 빅스의 레오, 빅스 에라의 레오, 그리고 솔로 레오의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아무래도 빅스의 레오보다도 이제 빅스로 활동할 때는 어떤 한 컨셉을 가지고 6명이 음악과 노래와 무대와 컨셉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퍼포먼스가 주로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LR 활동을 할 때는 이제 라비군과 같이 한 무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섞이는 그런 융합되는 과정이 또 재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솔로 앨범은 제가 혼자서 저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인 것 같아서 제대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힘든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 3분 30초라는 그 시간이 숨을 곳이 없어요. 왜냐면 파트가 나눠져 있으면 네, 좀 숨을 곳도 있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텐데 이제 3분 30초 동안 나만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앨범을 준비하고 무대를 준비하면서 팔 하나 다리 하나까지 다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 앨범 어떤 앨범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앨범은 캔버스라는 앨범이고요. 사실 제가 17살 때부터 꿈꾸던 그 꿈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가수로서의 데뷔, 그리고 솔로 무대로서의 데뷔, 그런 꿈꾸던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캔버스에 마음껏 그림을 그리려고 굉장히 좋은 그림 그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모르던 색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빅스의 활동을 하면서 가장 컸던 것 같고 어떤 색깔들을 내가 이런 색도 낼 수 있구나를 이번 앨범을 통해서 사실 저의 성장 과정을 제가 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네. 앨범 타이틀이 캔버스입니다. 네. 그 의미는 이제 방금 짧게 얘기해 주셨지만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신다면? 마음껏 제가 그리고 싶은 거 그렸던 앨범인 것 같고요. 그리다 보니까 이런 것도 그릴 수 있었구나, 내가 이제 이런 것도 그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과 그런 성장 과정을 담은 그런 앨범인 것 같습니다.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장르가 좀 바뀌었나요? 아니면 꾸준히? 그리다 보니까 나 이렇게 안 그렸는데 이렇게 나왔네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얻어 그런 걸렸다라는 것도 것도 있는 있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잘 도와주셔서 사실 저 혼자 만든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옆에서 많이 서포트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런 캔버스라는 앨범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터치 앤 스케치를 위해서 우선 가장 신경 쓴 건 열정이었던 열정. 것 같아요. 뭐 하나하나 말하자면 이제 안무의 이런 손 제스처들이나 안무의 앵글이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컸던 게 열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콘서트 연습을 하고 빅스 연습을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무대에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시간 할애를 되게 많이 했고요. 하루에 10시간씩은 꼬박꼬박 연습하면서 이제 댄서 친구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진짜 많이 괴롭혔거든요. 4시에 퇴근하시고 새벽. 네, 그리고 10시에 또 다시 출근하시고 이게 제가 조금 제 욕심에 의해서 많이 괴롭혔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앨범에 감상 포인트가 있다면 뭘까요? 이번 앨범은 사실 제가 그리고 싶었던 것도 그려 넣었고 듣는 분들이 제가 꿈꾸던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듣는 분들도 만족하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 또 꿈을 갖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만든 앨범이라서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터치 앤 스케치라는 곡은 제가 이제 캔버스라는 앨범 타이틀을 가지고 그리고 곡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 같아요. 내가 화가가 되어보냐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터치 앤 스케치라는 곡을 쓰게 됐고요. 사실 될까 안 될까 하면서 썼는데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다행히 제 곡이 되어서 굉장히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레오 씨 혼자서도 너무나 멋진 컨셉으로 나와서 다른 멤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제 단카방에서도 네. 이제 단체 채팅방에서도 멤버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걱정되는데 빅스라는 이름이 있어서 굉장히 든든하고 고맙다. 나 잘할게 했는데 친구들이 반응이 거의 발목 조심해요. 체력 조심해요. 엎어지지 말고요. 뭐 약간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그런 끈끈함이 저를 더 혼자 무대에 섰을 때 강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힘이 나게 만들어요. 기댈 곳이 있는 듯한. 맞아요. 자, 컨셉 필름 영상부터 굉장히 유니크해서 눈이 계속 갔었는데 레오가 2명이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이야기라기보다도 내가 여태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새로운 나를 보여주자라는 의미로 좀 재밌고 멋있게 만든 컨셉 필름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어떤 큰 의미보다도 큰 틀은 새로운 레오를 보여주자였고요. 그거를 재밌게 만들어본 컨셉 뮤비였습니다. 컨셉 필름 촬영할 때 어떠셨어요?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거. 이제 거기에 레오가 2명이 나오는데 네. 그게 하나는 이제 실리콘 인형이에요. 인형이라고요? 네, 제가 그거를 실제로 만들었는데 얼굴에 실리콘을 쓰고 본을 뜬 건데 이제 저는 저라서 별로 안 무서운데 스태프분들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나중에 바쁠 때는 그 이제 멤버들 같이 있을 때는 그거 안 쳐놔도 되겠네요. 멤버들은 근데 이제 발로 차고 나오는 숙소 한 가운데 제 방에다 한 가운데 잘 숨겨놨어요. 지금 잘 네. 숨겨놨습니다. 잘 챙기세요. 네. 네. 자, 이번 뮤직비디오 컨셉은 어떻습니까? 이번 뮤직비디오는 아직 보지 못하셨겠지만 잠시 후에 공개가 됩니다. 제가 이상향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저의 이런 작품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어거스트 포거스랑 같이 촬영을 했는데 감독님이 굉장히 감각적이나 트렌디한
감독님이셔서 표현을 너무 잘해주셨고요. 뮤직비디오에 또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전을 또 봐주셨으면 제가 찾고자 하는 그런 이상향적인 그림이 어떤 건지 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커버걸이라는 곡이고요. 80년대 펑키한 음악을 생각하면서 쓴 곡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그루브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쓴 건데 또 제가 친한 EXID의 엘리 씨가 퓨처링을 해주셔서 또 그 곡을 쓸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의 목소리가.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또 멋있게 퓨처링을 잘해줘서 기대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또 커버곡이랑 또 전혀 다른 느낌인데 어떤 곡인가요? 3번 트랙의 프리템포라는 곡은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그린 노래인데요. 제가 좀 심플하면서 어쿠스틱한 R&B 그루브 곡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곡을 썼었는데 이게 또 두 번째 선공개로 유튜브에 공개됐던 곡이고요. 이번에 또 강한 비트가 나옵니다. 이 곡 소개 좀 해주시죠. 이 곡은 신스 사운드가 특징인 곡인데 사실 뭐 신스 사운드 이런 거보다도 신나는 네, 또 놀기 좋은 그런 콘서트에서 팬들을 위한 그런 곡으로 제가 생각하고 가사를 쓴 곡이고요. Give me something이라는 이런 가사가 포인트인데 이제 팬분들은 메들리를 들으시고 홍빈이가 퓨처링을 했나라는 느낌이 느낌이 있는 네. 곡인데 제가 굉장히 저음으로 레오 씨 음성이군요. 네, 굉장히 노력했던 레오 씨 음성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이 곡 소개해 주시죠. 나는 요즘이라는 곡이고요.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한 그런 슬픔을 담은 R&B 발라드 곡인데 팬분들이 굉장히 원하는 레오표 발라드들이 있어요. 뭐 차가운 마음에 로맨스는 끝났다, 할 말 뭐 이런 곡들을 굉장히 애착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R&B 발라드 곡을 넣어봤습니다. 참 이번에는 들려주고 싶은 곡, 그러니까 팬들이 듣고 싶은 곡, 그리고 우리 레오 씨가 들려주고 싶은 곡이 잘 이렇게 섞여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 다음 곡도 만나보시죠. 자, 이 곡 어떤 곡인가요? 네, 이 곡은 제스처라는 노래고요. 사실 제가 모던 락도 좋아해서 그런 모던 락 사운드의 곡을 쓰고 싶었는데 그런 느낌으로 약간 남녀 간에 밀고 당기는 그런 심리적인 표현을 하고 싶었던 곡. 지금 저 당기시는 건가요? 눈빛으로? 아니요. 아, 지금 분명히 저 당긴 것 같았는데요. 아니었어요? 이쪽을 보고. 제 오해였네요. 예.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자, 이 곡이 선공개된 곡이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 들으면서 아니 선공개된 곡이 이렇게 좋으면 앨범은 그러면 얼마나 좋을라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곡이었는데 이 곡도 레오 씨가 직접 만드신 곡이죠? 네, 이 곡도 제가 만든 곡이고 꿈이라는 노래고요. 제가 첫 번째로 선공개를 했던 곡인데 한 번쯤 이제 내가 지금 꿈을 이뤄서 잘 걸어 나가고 있을까? 아니면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꿈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잘
내가 잘 하고 있는 걸까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말을 가장 하고 싶었어서 썼던 곡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곡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중에서 이게 더 좋을 것 같다, 포인트를 많이 집어서 뽑아낸 곡들이라서. 맞아요. 네. 발라드 세 곡은 너무 많다. 첫 곡 넣고 싶습니다. 아니, 또 안 된다. 이렇게 끝에 못 넣었는데 네,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 좋은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타이틀곡과 앨범 컨셉과 이런 장르를 선택하면서 제 앨범이지만 제가 더 잘하고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걸 저보다 이제 회사의 직원분들께서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장르이고 원했던 곡이 실리지 못했던 그 곡이긴 한데 이제 나보다도 내 주변에서 나를 보는 눈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그 발라드 앨범을 조만간 또 만들어 보시는 건 어때요? 레오 더 발라드. 사실 발라드를 선호한다기보다도 제가 약간 감성이 조금 그쪽이 더 제가 조금 좋아하는 맞는 좀. 감성이고, 곡을 쓸 때도 거의 저는 슬픈 노래가 좀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감성을 제가 좋아해서 더 발라드 쪽을 해서 한 곡을 더 넣고 싶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콘서트를 제가 처음 하게 되어서 네. 사실 무대에서 빅스 콘서트 할 때는 혼자 솔로 무대 하는 정도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런 콘서트를 내가 혼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걱정과 설렘이 사실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오신 분들에게는 빅스 콘서트에서 보지 못했던 무대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조금 스포 아닌 스포지만 해주세요. 네, 이런 뮤지컬의 무대가 조금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의 어떤 다른 곡들이 또 들릴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Give Me Something 같은 이런 신나는 노래, 섹시한 무대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빅스와 또 함께 할 때 보여주지 못했던 네. 무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꿈이랑 프리템포 두 곡을 선공개한 이유도 물어보셨어요. 전 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7살 때부터 꿈꿔왔던 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솔로 가수라는 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의미를 둬서 목소리도 들려드리고 그런 의미를 담고자 꿈을 먼저 선공개했고요. 프리템포 같은 경우는 꿈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색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두 곡 다 뭔가 댄스나 이런 곡보다는 제 목소리를 좀 더 담을 수 있는 곡을 선택하기 위해서 프리템포와 꿈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빅스 무대와 뮤지컬을 하면서 많은 색깔들이 생긴 것 같은데 지금 부모님이 잘 낳아주신 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니 잘 나와주시기도 하셨지만 또 본인이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복싱을 한 6, 7년째 하고 있죠? 그렇긴 한데 요즘은 제가 조금 이제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고 시간이. 네, 못 하고 있고 운동을 유산소 운동을 요즘을 많이 하면서 사실 저 말고도 다른 타 가수 모든 분들이 열심히는 다 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솔로 대전에 합류한 성적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 기대를 안 하면 거짓말이에요. 기대를 안 하면 거짓말인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팬분들에 대한 부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대는 참 솔직하죠, 레오 씨. 일단 앨범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네. 점은 다채로운 음악들인 것 같아요. 빠른 노래도 사실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80년대 펑키한 음악과 아니면 조금 일렉트로닉 사운드의 그런
흥이 있는 음악, 뭐 피아노 기반과 이런 R&B 이런 느낌들을 사실은 더 담고 싶었는데 다 담지 못한 게 그 미공개 곡이고요. 되게 많은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걸 절제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곡은 미공개 곡은 나중에 추후에 꼭 발표하도록 할 수 있도록 보여줄 노력을. 모습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 장점은 제 자신에게 만족 못하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때도 있는데 본인이 힘드니까. 네, 그쵸? 저를 계속 다그치고 노력하는 그런 열정일 수도 있고 그게 가끔은 독이 될 때도 있지만 좀 크게 봤을 땐 저한테는 가장 큰 강점이 된 것 같습니다. 슬픈 노래만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할 때 피아노로 멜로디 라인과 이런 코드를 만들어 놓고 그에 따른 음악 소스들을 만드는데 이제 타이틀곡이나 Gimme Something 같은 경우를 작업할 때는 그 곡 분위기를 가장 먼저 듣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뭐 경험이 될 때도 있고 경험한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책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책에서 그런 느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남녀 간의 그런 설렘, 그런 이별, 내가 했던 그런 설렘, 이별, 만남 뭐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온 것과 살아온 것과 본 것들이 가장 큰 경험이 되어서 토대로 되는 것 같고요. 곡 작업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아무래도 악기 배열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멜로디 라인과 가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번 제가 작업한 모든 곡들은 킥부터 시작해서 뭐 피아노, 신스 모든 악기들을 제가 다 같이 작업하면서 만들었던 곡인데 시콘서를 쓰는 그런 과정보다도 가사와 멜로디가 사실 들을 때는 가장 많이 들리는 것 같아서 그걸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자주 응급실도 가고 막 엄청 많이 이래서 했어요 진짜. 네, 그래서 멤버들이 이제 제가 아파도 제가 또 아프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혼자 그때 멤버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없으니까 몸 잘 챙겨라. 뭐 또 무대 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힘들어간다고 세게 추다 또 허리 다치지 말아라. 뭐 그런 것들 뭐 엘리베이터 탈 때 조심해라. 뭐 그런 것들 항상 탈 때 조심해라. 네, 그런 것들 얘기 많이 해주고 사실은 이제 멤버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해줬어요. 잘 할 거니까 그냥 재밌게 놀다 와 이런 많이 믿음이나 격려를 많이 해줬고 엘리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친구의 랩핑이나 이런 보이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장난으로 둘이 뭐 얘기하다가 나중에 오빠하고 꼭 피처링 해줘요. 너도 내 거 해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곡을 썼을 때 제가 가이드를 듣고 이거는 이 친구의 랩이 들어가면 굉장히 유니크한 곡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쉽게 너무 고맙게 생각도 안 하고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굉장히 또 좋은 곡이 나온 것 같고요. 나도 모르는 나의 장점은 감정을 표현하는 색깔의 꿈이나 뭐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곡에 있어서 감정을 표현할 때 빅스로서 컨셉추얼한 모습들을 많이 했었고 또 사실 활동하면서 저도 저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도 했고 뮤지컬을 하면서 이런 감정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녹음할 때 눈을 감고 녹음하면은 약간 좀 그려지는 그런 것들이 뭐 쉽게 말하는 보컬에 필요한 밴딩이나 스킬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그려져서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저에게 강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솔로 가수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17 사실 축구 선수를 했었는데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또 어머니가 노래를 잘하셔서 노래 굉장히 좋아하면서 어느 날 휘성 선배님의 어떤 연말 무대를 보고 저런 무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17살 때였거든요. 그 후로 가수를 꿈꾸게 되어서 가수의 데뷔가 꿈이었고 언젠가 솔로로 무대를 해보는 것도 꿈이었고 또 누군가 저의 무대를 보고 가수의 꿈을 키우는 게 또 지금 다른 하나의 꿈입니다.